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도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양시장 모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관련 업종들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유가를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 구조상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일 거래소는 그러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이죠. 건설이나 조선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던 운송장비 업종이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숨고르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수 자체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실적이 발표가 현대차, SK하이닉스 될 텐데 여기에 북러 정상회담 있고요. 중국의 1대1로 행보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됩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라는 돌발 악재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이 이슈들을 시장에선 어떻게 담아가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달 2일부터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튿날인 다음 달 3일 0시부터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건데 이에 국내 산업계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속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예외 조치 연장을 협의해온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업계에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에 채권단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신뢰할 만한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을 빚은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폴드 리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내부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는 다음 달 3일 유럽 그리고 다음 달 중순 국내로 예정됐던 출시 일정 모두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릴 것이며 김 위원장은 대학 내 호텔에서 머물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강보합권 전환이 다시 됐습니다. 일단 눈치 보기 장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2221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212 위아래로 10포인트도 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중간 정도인 2217, 18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수는 개걸음 장세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129억 원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이 905억 원 파는데 기관 전 주체가 지금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47억 원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0.33% 빠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0.62% 올라갑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지수 자체로 보면 보합권인 가운데 현대차,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생활건강 빠집니다. 현대모비스가 1.53% 올라오면서 운송장비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좋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물산부터 KB금융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SK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SK텔레콤만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12만 원대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60선은 지속적으로 지켜줍니다. 1.3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코스닥 정리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763부터 756까지 쭉 빠진 뒤에 다시 760선 회복했고요. 760선 다시
사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631억 원. 지금 양주체 모두 쌍끌이 매도인데 투신과 연기금은 소폭씩 6억 원, 4억 원씩 담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보험 쪽에서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8만 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신라젠도 소폭씩 올라옵니다. 메디톡스도 지금 1,9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CJENM,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빠지는 가운데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하는 흐름들 가져가는데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휴젤 파라다이스 상승합니다. 특히나 휴젤 종목이 오늘 3% 가까이 올라오면서 보톡스 관련 주들도 오늘 괜찮고요. 다만 SK머티리얼즈나 SFA, 전기전자 부품 소재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제넥신도 73,000원대까지 어느새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지금 지지를 받습니다. 60전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하루 만에 또 전환이 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를 벌이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일단 관련주들의 상승, 일단 조선업종을 상승을 필두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이슈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계속 등장함에 따라서 관련한 투자 전략 점검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 연장 불허 방침에 따라서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좀 수입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맞춘 정유 업체들이 그간 이란산 원유 비중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예외 연장 불허에 따른 업종 노이즈는 일부 발생할 여지는 있다라는 점에서 정유 업종과 더불어 화학 업종에 있어서는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조선, 건설, 특히 조선 업종에 있어서는 단기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 계속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간 주가가 못 갔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 어쨌건 유가 상승이 조선업종 등에 있어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일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우조선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갔던 영향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까지도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업종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IT라든가 자동차, 의류 등의 투자 심리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단기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 상대적으로 강세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유가 이슈가 단기적인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여지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더 볼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이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이슈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KRX 300 지수의 이런 6월 정기 변경 예상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부터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14일 3대 대표 지수 벤치마크가 변경이 되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종목 심사 대상 기간이 종료 이후에 5월부터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윤곽이 잡힙니다. 일단 실질적인 이벤트 드리븐을 노리는 자금들도 5월부터는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서 주가 변화 계속 관찰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종목들의 신규 편입과 또 반대로 편출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그 가운데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에는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애경산업 등의 좀 신규 편입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150 지수에서는 에이벨바이오, 올릭스, EM코리아 등 12개 종목의 신규 편입, 그리고 KRX 300 지수에도 나노스, 롯데정보통신 등의 약 11종목의 신규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매매 관심 계속 기울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은 코스닥 150 지수에 좀 신규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 뉴틸렉스 같은 경우 일단 지난 주말 임상 중단 이슈가 혹시라도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편입이 불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부각된 만큼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시장 자체가 좀 지수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지수 흐름과 좀 별개로 종목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종목 장세가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점차 이런 종목들의 시장 주도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별주 장세의 힘이 좀 약해지는 시점과 더불어서 일단 실적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좀 집중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개별주 장세가 약해질 무렵에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이런 과거 사례가 좀 많았었던 만큼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면서 이익 모멘텀에 집중하는 성향이 시장에서는 강해질 여지를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군, 대표 종목군으로 대응하신 전략을 구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익 모멘텀이 반등 혹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대표적인 게 조선, 자동차, 화장품, 호텔, 증권, 은행,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익 모멘텀 상위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신다라는 전략으로 대표적인 종목 현대중공업, 기아차,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LG 디스플레이 등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두시면서 일단 이런 이익 모멘텀과 더불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미국 쪽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이나 1대1로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회복의 신호탄으로 좀 지수가 나올까요? 네,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은 현재로서는 연율로 한 2.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예측 모델이죠.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시점으로 해서 연율로 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스러운 점은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페거와 같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달 개인 소비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또 산업 생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155개 종목, 특히 시총의 한 9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까지 실적이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증시는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의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재고 순환, 자본 스톡 순환을 보면은 경기 후퇴 우려감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의 통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든지 체감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진다면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미국 쪽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중국 쪽입니다. 1대1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150여 개국이 참가 의사를 밝혀왔는데 일단 뭐 주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미국은 역시나 중국이 패권을 잡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참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부분까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번 포럼의 주제는 1대1로의 공동건설, 아름다운 미래 창조입니다. 중국이 이번 그 정상 포럼에 공을 들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주의, 고립주의 외교와 대비시켜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1대1로 구상이 개방적이고 협력적이고 또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함직뿐만 아니라 1대1로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불투명한 그 재정 지원이라든지 허술한 관리 체제,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빚더미 외교, 채무 함정 외교라는 노골적인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게 자금 회수 계획이라든지 수요 예측은 하지 않고 무조건 커다란 항만이나 도로, 철도를 짓게 하고요. 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은 운영권을 빼앗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식의 착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를 두고서 매우 모욕적인 프로젝트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통상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그 1대1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1대1로는 중국 경제에 그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일부 과잉 생산된 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제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돌려주고요. 대신 에너지나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지역의 패권을 강화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대1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투자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영토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FTA를 추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무역 자유화 비율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대외 투자도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성장 엔진을 달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호재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데요. 중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화물 열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서 EU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철도 건설이 일어나게 되면 수출 증가 효과를 만끽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철도 건설로 인해서 서울에서 유럽까지 화물 수송 시간이 배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6주에서 10주가 걸리지만 철도는 2주 미만으로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송 비용도 컨테이너당 현재 그 선박은 9,000달러를 웃돌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6,000에서 7,0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기회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글로벌화도 좀 더 앞당겨서 땡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수단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도 이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마찰이 지금 예측이 됩니다. 중국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겠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국책사업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GDP 규모에서는 2030년 중반 정도가 되면은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꿈은 더 원대한데요. 2050년까지 경제, 기술, 군사, 통화 네 분야에서 진정한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이 때문에 1대1로 프로젝트, 여기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더해서 기존의 미국 주도의 경제, 금융 질서를 깨고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망라하는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통해서 경제 지배권,
군사 거점도 한꺼번에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런 중국의 야심찬 계획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달러 기축통화제도에 그 비견되는 위에나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야심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달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이나 호환성에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나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대1과 같은 국제협력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위에나를 투자한다든지 무역 결제를 확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로 미국의 13%까지 금접을 해왔습니다. 이에 걸맞는 기축통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나의 그 국제 자금 결제 비중이 앞으로 더 늘릴 수가 있게 되고요. 또 IMF의 특별 인출권의 구성통화 확대뿐만 아니라 준비 통화로서의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1대1로 그 프로젝트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통화 시장에서의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리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저희가 포석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지금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하노이 정상회담에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실패한 이후에 지금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를 지금 논의할지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될까요? 네, 8년 만에 열리는 그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양국 관계 발전, 그리고 국경지대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제 협력을 좀 얻어내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핵화라는 이슈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권위가 상당히 실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후원을 받게 된다면은 북중러 삼국 간의 연대가 가능해지고요. 또 대미 관계에서도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난 그 타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이런 조바심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이라는 부분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오더라도 아무래도 푸틴 같은 경우에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도출이 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각기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테이블에 구체적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거의 90%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1억 달러도 못 미치는 북러 간의 무역 관계를 앞으로는 10억 달러 정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 아연이나 구리를 수출할 테니 대신 원유나 천연가스를 물물 교환 형태로 교환하자는 쪽에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모두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줄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광산물을 담보로 해서 수력 발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철 제철소라든지 무산 광산의 노후 시설을 개조하기 위해서 기술 협력이나 공작기계, 굴삭기 수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도 아무래도 지난 9차례 유엔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도 4번의 그 경제 제재와도 맞물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 밖에 국경 교량 건설이라든지 낮은 경제 특구에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의류 제품의 위탁 가공, 수산물 가공 사업에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러 간에 다양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유엔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 제재까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다.
있다고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철도 보수나 민항기 개량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경제 협력밖에 추진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북방 정책이죠. 북한을 격려한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지 가스관 사업도 당분간 그 추진 동력이 받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도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인도 증시는 지난주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좀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도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또 11일까지 실시됐던 총선 결과에서도 최종 발표는 5월 23일이지만 여당 승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들어와서는 한 7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인도 증시로 또 유입이 됐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GDP 한 17%가 농산물 생산에 의존하는데요. 아무래도 몬순이 6월달 정도 들어오면 농산물이 풍작이 되지만 7월달 이후에 몬순이 시작되면 흉작이 되는데 이번 몬순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강우량도 예전 수준으로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관련주에도 좀 호재가 되면서 물가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6월 6일 날 있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6월 6일까지 아무래도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호재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좀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악재라든지 주변 변수에 따라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 증시 상황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